네, 이현철 교수님 좋은 축사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소수의 의견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 저도 해보면서 또 의견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제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이제 전체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전체 세션에서는 두 분의 발제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먼저 시적절한 원자력 정책 현안 대응이라는 주제로 박상덕 넥스포 위원장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박상덕 위원장님은 미국 미시건 대학교에서 학위를 받으셨고 한전전력연구원장 그리고 산업통상자원부 R&D 전략기획단에서 MD를 역임하셨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한국중부발전의 사회이사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박상덕 위원장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예, 뭐 앞에서 우리 센터장님하고 위원장님이 사실 중요한 사항은 다 짚어주셔서 제가 뭐 특별히 말씀드릴 게 없을 것 같아 보이지만 그래도 한번 지난 1년 동안 제가 지난 가을에는 발표를 안 했거든요. 그 지난 1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어떤 현안이 있었고 어떻게 대응했는지 또 거기서 배울 교훈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 원자력계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이전과 지금 원자력계가 달라졌는가? 달라졌나요? 그렇게 얘기하면 원자력계 그러니까 거기에 뭐 내가 물론 포함이 되지만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거는 뭐 딴 사람들 생각, 딴 사람들의 일이고 딴 사람들이 해야 될 생각이야 이렇게 보통 마음 먹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그거를 지금 내 원자력 활동은 문재인 정부 이전하고 같은가 다른가? 그렇게 제가 질문을 했는데 만약에 문재인 정부 이전과 같은 활동만 하고 있다면 거기에 추가로 뭔가 다른 활동이 없다면 탈원전을 부르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게 했기 때문에 탈원전 당했잖아요. 그래서 원자력계 속해 있는 개개인에게 메시지를 제가 보내고 싶어요. 탈원전을 부르면 우리 개개인의 어떤 삶의 역량보다도 우리나라 에너지, 나아가서 전 세계 에너지에 영향을 주는 큰 일이거든요. 근데 그걸 막기 위해서는 나 하나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가 씨앗이 돼야 되는데 그런가?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22년 말부터 해가지고 이제 쭉 이게 사실 두산에서 고맙게도 우리 어려운 시기에 도와준 사업으로 시작한 거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완료가 됐어요. 그리고 저쪽은 진행 중인 과제인데 사실은 색깔로 표시된 4개는 이미 끝난 거지만 끝났지만 한번 거기에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가져왔고 나머지 4개는 아직도 우리가 뭔가 할 일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고준위 방패법은 상당히 오래전 2015년부터 많은 사람들이 싸워왔습니다. 관련되는 사람들 말고도 중동해서 이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앞에서도 이제 잠깐 말씀하셨는데 결론은 저렇게 됐죠. 저장 용량 족쇄 유탄 맞았다 이렇게 결론을 이렇게. 물론 모르겠어요. 우리 원자력계 내에도 의견이 계속 운전까지 고려해서 법이 통과됐어야 된다라는 분들도 있고 일단 이렇게 해놓고 개정하자. 물론
지금도 뭐 경상북도 지사나 많은 사람들이 개정하자는 얘기를 벌써 하고 있는데 하여튼 뭐 아쉽습니다. 그래서 월성 2, 3, 4호기 마저도 정지할 그런 상황에 와 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물론 이게 원자력계 뜻은 아니에요. 원자력계는 계속 운전까지 담아서 용량을 확대하자라는 게 원자력계의 공통적인 생각이었는데, 민주당이 특히 김성환이가 이런 일을 저지른 거예요. 그 산을 못 넘었어요. 우리가 못 넘은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 모인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처를 안 했다. 김성환 의원 만난 사람 있습니까? 이것 때문에? 공개석상 말고 없잖아요. 김성환 의원도 지난번 지난번 발표 때도 말씀드렸지만 아쉬움이 있어요. 왜? 김성환 의원 지역구에 우리 초기 실업로들이 있잖아요. 그 실업로 해체해서 거기를 김성환 의원은 자기 지역구, 거기 뭐 아파트를 질지 뭘 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용하고 싶은데 그 폐기물 지금 거기 쌓여 있어서 이용을 못해요. 그래서 본인도 발등에 떨어진 불, 뭐 발등에 떨어진 불이라기보다 하여튼 본인도 지역사회를, 자기 지역구를 위해서 해야 될 일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그걸 잘 붙잡고 늘어졌으면 되죠. 근데 뭐 한두 사람이 만나서 얘기해봐야 뭐 시도는 했지만 보좌관 만나는 정도에서 더 이상 안 되는 거예요. 한두 사람이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후쿠시마 방류수, 이거 다 뭐 2013년부터 준비를 해가지고 방류는 1년 반 전 했는데, 이거 반핵 세력들이 뭐 별거 다 했습니다. 우리도 그때부터 깨어나서, 우리 시민단체가 깨어나서 뭐 여러 가지를 했어요. 그리고 또 학계에 계신 분들도 활동했고, 또 유관단체들도 많이 지원을 해서 저는 잘 마무리됐다. 물론 국민적인 피해는 있었지만 그래도 잘 마무리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뭐 기고도 많이 하셨고, 그래서 유튜브에 나가서 싸우기도 하고, 뭐 학회에서 성명서도 내고 많이 했어요. 특히 민주당이 이런 일들을 쫙 저질렀어요. 여기 보시면 민주당의 투쟁 방법을 우리가 다 배울 수 있어요. 여기서 이거 다 나중에 우리가 쓸 내용들이기에 제가 정리해 놓은 거예요. 단식도 하고 삭발도 하고 뭐 서명운동도 하고, 뭐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아동 간담회도 하고, 아동 데려다 놓고 자우지간 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1년 통계를 보니까 8차 방류가 1년이거든요. 아무 문제 없어요. 저쪽 끝에 최대 해수농도 안 나오네. 그죠? 최대 해수농도 보시면 문제 없어요. 3km 이내 14개 지점입니다. 저게 우리나라에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것도 없죠. 그리고 지금 11차 방류까지 했고, 올 4월부터 12차 방류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아무 문제 없는 거를 괜히 정치적으로 트집을 잡아서 문제를 일으킨 것이 민주당이다. 그리고 이제 1년 지날 때 나온 보도 자료들입니다. 뭐 당연히 아무 문제 없죠. 괴담이었죠. 그리고 올해 초에 중국도 후쿠시마 오염 검사했어요. 문제 없다. 거기 가서. 민주당 아직도 답을 안 하고 있어요. 뭐 미안하다고 한마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배상하라고 사실은 요구했는데, 뭐 어떤 배상도 시켜야 되겠죠. 배상도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이 후쿠시마 방류와 관련해서 교훈은 제가 보기엔 이렇게 나오는데, 하나는 공적 기능이 유지되도록 우리 전문가들과 시민단체가
지속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활동을 했다. 그게 제일 중요해요. 광우병 때하고 다른 게 후쿠시마 때는 공적 기능이 유지됐어요. 광우병 때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죠. 식약처 이런 데가 헤맸어요, 완전히. 근데 우리는 여기 계신 분들, 전문가들의 활동, 또 시민단체 활동으로 잘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일반인한테는 원자력 이해를 증진하는 기회가 돼요. 싸움하면서 계속 원전에 대한, 방사선에 대한 이야기를 전파했기 때문에 오히려 원전 지지율이 증가했어요, 그 후에. 그래서 좋은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가 이제 아까도 보여드렸지만은 얘네들이 얼마나 다양하고 치사하게 활동을 하는지, 전문가님들은 그렇게 할 수 없지만 저를 비롯한 시민단체는 할 수 있어요. 앞으로 비슷한 일이 일어나면 하겠습니다. 근데 하는데 뒤에서 누가 도와줘야 돼. 그냥 안 돼. 그래서 앞으로 끊임없는 정보 전달 필요하다. 저선량 방사선 특히, 그죠? 저선량 방사선도 위험하다고 계속 걔네들 주장해요. 그래서 이 문제를 계속 싸우려고 지금 지난 방사선 방어학회 가서도 싸웠고, 그거를 저선량 방사선도 위험하다는 가설이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여기 계시지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 일반인들한테는 가설이라는 말을 빼고 받아들이거든. 그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아쉬운 게 원자력 활동에 그때 후쿠시마 때는 조금 그래도 몇몇 단체들이 움직였는데, 물론 중요 단체는 안 움직였어요. 어용 단체들 있죠? 그거 안 움직였어요. 과학기술, 과학 무슨 이런 단체들. 근데 그게 우리가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다른 전문가 단체하고 연계하는 일을 계속 확대해 나가야 된다. 그래서 아까 자문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우리만 모이는 게 아니라 바깥에 과학계 사람들도 함께 오는 이런 장을 만들어야 되겠다. 당연히 시민 사회단체에 직접 참여 못 하시는 분들은 지원이라도 해야죠. 오늘의 제 주제는 시민사회단체 지원입니다. 지금까지 시민사회단체를 지원 안 하셨던 분들은 이제 지원 부탁드립니다. 그러지 않고선 탈원전 못 막아요. 자, 11차 전력수급계획, 이것도 난리가 났었죠. 우리도 여러 번 가서 데모하고 원자력 10기 반영하라 막 했습니다. 성명도 냈죠. 네, 이렇게 많아요, 시민단체들이. 그런데 막상 공청회 때는 우리 사람이 안 보였어요. 유일하게 우리 박기철 전 부사장님만 혼자 가서, 자, 한번 생각해 보시죠. 11차 정기본 결과가 뭐예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재생에너지는 대폭 늘리고 원자력은 찌맨큼 늘리는 게 이 전기본의 결론 아니에요. 그러면 누가 가서 난동을 쳐야 돼? 이렇게. 이게 다 쟤네들이 난동하는 건데 누가 난동을 쳐야 됩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난동을 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쟤네들만 난동을 친 거예요. 아쉽습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축소가 됐어요. 크게 말하면 원전 4기였는데 3기가 되고 등등. 그거에 대해서 학회 열심히 활동해 주셨고, 또 시민단체도 또 얘기했지만 그 이외에 활동하신 분들이 있어요? 없잖아요. 여러 가지 했죠. 국회 가서 하고. 그죠? 근데 결국은 무탄소 전기로 첨단 산업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해서 전기는 국회에 넘어갔어요. 원자력 거기서 그것마저도 하나 뺐어요. 우리가 난리를 안 치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얘네들은 그렇게 확정이 되고 나서도
또 난리치잖아요. 25일 11차 정기권 다 폐기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국회에서 확정되고 뭐 전기 무슨 위원회인가 거기서도 확정되고 해서 더 이상 바꿀 것도 없는데도 얘네들은 활동하잖아요. 우리는 그냥 뭐 신문 기고하는 정도 했죠. 저도 좀 소극적이긴 한데 뭐 곳곳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다 나왔잖아요. 그래서 11차 전기본 여기 보면 전국을 핵발전으로 덮는 11차 전기본 이렇게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나왔어요. 국민들은 이것만 본다고. 아, 11차 전기본은 전국을 핵발전으로 덮는구나. 이렇게. 이 프레임이 중요합니다. 여기에 맞서는 프레임을 만들어서 계속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한빛인력 계속운전 지금은 뭐 문제없이 뭐 법원까지 가려다가 뭐 등등 해서 문제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고리 2호기 때 굉장했어요. 난리가 났었어요. 고리 2호기 때. 근데 거기서 우리가 이겼기 때문에 저쪽 고창군 영광 한빛 1호기는 뭐 크게 문제가 있었지만 큰 문제 없이 넘어갔는데 이 두 곳에서 나온 가장 크리티컬한 메시지는 주민들이 내는 메시지는 바로 이거예요. 전문 용어가 너무 많아서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거는 한수원이 원안위에 제출하는 문서예요. 당연히 전문 용어 들어갈 수밖에 없는 문서예요. 그거를 다 풀었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를 국민들한테, 주민들한테 읽으라고 하니 어렵다, 모르겠다. 그러면서 막 덤비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전문 용어가 많이 들어간 보고서를 전문가가 검토해서 제3의 전문가가 검토해서 이 문서 괜찮다 또는 뭐 이러이러한 수정을 하면 괜찮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할 기관이 어디입니까? 원안이잖아. 원안이. 아니 방사선 환경 영향평가 결과를 한수원 본인이 가서 발표하면 그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도 원전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한수원 참 잘하네. 그건 감정적으로도 넘을 수 없는 선이에요. 그렇다면 원안위가 먼저 검토하고 그리고 설명회를 원안위가 해라. 여기 원안위에서 오신 분 계시지만 제가 계속 이 얘기해요. 비겁해요. 여태까지 원자력 문제에 대해서 원안위가 앞서서 나와가지고 해결한 적 있습니까? 없어요. 뭘 해결한 게 있어요? 한수원이나 들들 볶고 원자력 연구원 들들 볶고 코펙 한전기술 들들 볶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좀 맞는 얘기면 이거는 맞다. 국가적으로 이거는 믿어도 된다. 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좀 원안위에서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꾸 또 열날라고 그러는데 이제 하여튼 제 의견은 이거는 우리만 그러는 게 아니라 NRC도 그렇게 해요. NRC도 그렇게 하잖아요. 전 세계에서 우리만 그렇게 하자 그러면 그거 좀 이렇지 합리적이고 다른 나라에서 하고 그럼 당연히 바꿔야지. 왜 안 바꾸는지 모르겠어요. 좋습니다. 월성원전 관련해서는 뭐 너무나 많은 말을 했기 때문에 세 가지만 짚어서 지난 정기 국정감사 때 나온 얘기 계속운전 왜 안 하냐 그랬더니 주기자 앉아서 보고서 제출했고 뭐 방사선 환경영향 평가 공란 끝났죠. 근데 문제는
경제성 평가 보고서 월성 1호기를 정지시킨 경제성 평가 평가 지침서, 경제성 평가 지침서를 그대로 이용하면 월성 2호기 경제성 없다, 3호기 경제성 없다, 4호기 경제성 없다. 평가 하나만 해요. 거기다가 지금 저장 용량 꽉 찾아가죠. 누가 기뻐할지 모르겠어요. 경제성 평가 지침서 개정해야 되는데 개정하는지 모르겠네요. 그 다음에 월성 1호기 불법 폐쇄한 거 비용 보전 신청을 냈어요. 7,700 얼마. 손해가 7,700억 났다게 한전이. 그러니까 산자부가 물어내라 이렇게 냈는데 그 비용 보전이 아니라 뭐죠? 배상, 비용 배상 신청을 내야 되는 거예요. 배상을 해야지. 무슨 보전이에요. 그죠? 아직도 이거는 산자부하고 한전이 둘이 계속 핑퐁하고 있어요. 정권 바뀔 때까지 하겠다. 일심 재판, 정재훈 등등 5년 동안 1심만 하고 있어요. 증인만 불러서 계속. 그래서 공판 참여하고 시위하고 있는데 뭐 중수는 뭐 자 이렇게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대전에서 이걸 하고 있어요. 계속. 근데 대전이 어디죠? 우리 원자력의 메카 아니에요. 원자력 연구의 메카. 발전은 아니지만 원자력 연구 개발의 메카 대전에서 저기 사람들 나와 있죠. 저 중에 원자력 사람 몇 명 있습니까? 제가 화를 자제해야 돼요. 원자력 연구 개발의 메카 대전에서 한 달에 한 번씩 계속적으로 시위를 하는데 방청하고 시위하고 방청하고 시위하고. 아무도 안 나와. 물론 나오신 분 여기 계시지만. 대전 분들 몇 분 안 나와요. 서울에서 내려가는 사람도 있는데. 반성합시다. 뭔가 바뀌어야지. 시위에 나가면 불이익 받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다못해 방청이라도 좀 해줘요. 방청. 일주일에 한 번씩 재판합니다. 가서 들어보세요. 재판관 또 변호사들이 뭘 얘기하는지. 그리고 채권 원전 수주. 이거 참 큰 좋은 일이었죠. 좋은 일이죠. 근데 하자마자 얘네들 좌파 애들 여기 김성환 여기 서 있네 끝에. 규탄을 내. 규탄. 그래서 우리 쪽에서도 규탄했죠. 걔네들. 너네 규탄한다. 거꾸로 했어요. 그리고 이 에너지 전환 포럼이 아직도 있어. 얘네들이 뭐 체코 원전 특집 브리핑 뭐 해가지고 거기에 뭐 석광훈이 이런 애들이 쭉 뭘 썼어요. 그래서 우리도 또 탈원전 앞잡이 에너지 전환 포럼에 어깃장 이렇게 해가지고 깠는데 뭐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모르겠어요. 산업부도 저기서 저렇게 얘기를 했죠. 그리고 제가 아까 원안위에 대해서 원안위 좋은 기관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고발했어요. 그래서 시민단체 다 가서 고발했어요. 조사해라. 이런 요인으로 고발했어요. 원전 가동을 억제했다. 가동률 떨어뜨렸다.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이제 신한울 1, 2호기
한비 4호기 5년 7개월 가동정지, 신고리 오류 고기 멋지고 신한울 3사 고리원전. 원안이 맞아요? 원자력 안전위원회예요? 탈원전위원회지. 예? 근데 뭐 감사원도 좀 민기적거리고 있어요. 감사원도 원자력 때문에 되게 맞아가지고 결국은 정치예요. 물론 에너지 문제, 원자력 문제는 정치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할 수 없어요. 벗어나길 전 바래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토론해서 결정하고 한빛 4호기 같은 경우도 이거 문제 없다 그러면 그렇지 문제 없지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은 안 돼요. 민주당이 이걸 표로 생각하거든. 어렵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이 이제 민주당이 달라질 수 있는가? 전 달라지길 바래요. 민주당이 달라져야 돼. 우리나라가 살려면. 좁게는 에너지가 살고 원자력이 살려면. 근데 에너지가 살아야 국가가 살죠. 데이터 센터 어떻게 할 거예요? 최근에 저 해남에 데이터 센터 한다고 발표도 나오고 움직이는데 해남 끝에 차라리 고창해야지. 원전 영광원전 한빛원전 바로 옆에, 제가 옛날 사람이라 자꾸 영광이란 말이에요. 한빛원전 옆에 하면 얼마나 좋아. 그걸 저 해남 끝에. 제 개인 의견은 그래요. 물론 여러 가지 뒷 배경이 있겠죠. 땅을 공짜로 준다든지 이런 조건이 붙어서 그렇게 간 건데, 제가 보기엔 거기 태양광하고 풍력으로 공급한다는데 그거 가지고 되겠어요? 그렇지만 하여튼 변화가 조금씩 보였어요. 영광 군수 재선거 때 이재명 대표가 계속 운전해야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중앙일보가 바로 받아가지고 그 이유가 너 기본소득 때문에 그런 말 했지 이렇게 이제 받았고, 그리고 경북일보에서는 그럼 고준위법 처리해 이렇게 이제 나왔어요. 그 저는 그래도 긍정적으로 계속 운전이지 발언 일단 환영한다. 그 말이 진심이기를 바라고, 계속 운전한다니까 진짜인 줄 알았지 이런 말 하지 말라 그렇게 이제 했죠. 근데 실제로 이현주 옛날에 우리랑 같이 투쟁했던 사람이에요. 민주당 갔어요. 근데 민주당 가서도 원전에 대해서만은 그래도 계속 우호적인 발언을 하고 있어요. 탈원전 기조 유지하고 있지 않다 그 정도. 그래서 이 사람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당이 바뀌어도 원전에 대한 시각이 안 바뀌게 하려면 확실하게 정보를 제공해 줘야 돼요. 그죠? 저는 이현주가 그런 사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원전에 대한, 그때 같이 투쟁하면서 전기본에 가가지고, 그때 8차인가 9차 전기본에 가서 난리 치고 그때 우리가 뒤집었어요. 그래서 사실 한번. 그러고 나고 그러면서 계속 정보를 주고 얘기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원전은 우리나라에 필요하구나. 이렇게 그 생각은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근데 교섭단체 연설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재명 대표가 안전성, 친환경성, 경제성이 핵심이고 거기에 자립과 안보가 중요하다. 좋은 말 다 넣어놨죠. 그런데 결론은 뭐예요? 재생에너지를 해야 된다. 저 이거 기사 썼어요. 기고문 썼죠. 저기 썼죠. 못사니즘의 끝판 이재명의 에너지 인식. 안전성, 친환경성, 경제성, 안보 이거 중요하다고 해놓고서 재생에너지라니. 환장할 노릇이죠. 저쪽 끝에 보세요. 사망률 3세대 원전이 태양광보다 훨씬 낮잖아요. 낮아. 또 저쪽 보세요. 온실가스 원전이 태양광보다 낮잖아요. 경제성 말할 것도 없잖아요.
예? 안전성, 친환경성, 경제성 말고 안보만. 그런데 결론은 재생에너지야. 한심하죠? 한심해. 왜 안 가지? 왜 안 가는데? 빨리 끝내려고 그랬더니. 됐다. 그래서 조금 이제 약간 한번 우리 고민을 좀 한번 정리해 보려고. 문명이나 문화의 발전은 과학적 요소와 사회적 요소가 결합돼요. 플라톤도 얘기했어요. 기술을 만드는 사람과 기술을 사용하는 사람은 다르다. 여기 우리들이 원자력 기술을 우리가 뭐 만든 사람은 아니지만 하여튼 원자력 기술을 보존하고 발전시키지만 뭐 우리만 쓰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은 원자력 기술을 안 만져본 사람이 쓰는 거예요. 사회적 요소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에너지 문화 산업으로 바뀌면 안전성하고 수용성으로 해서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근데 리스크 매트릭스에 보면 자, 우리나라에서 원자력 발전소 방사선 때문에 죽은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조금 넓혀서 PWR 사고로 죽은 사람 있어요? TMI 없잖아요. 그러면 여기 인간은 그럼 어디까지 가야 돼요? 여기까지 갈 수 있잖아요. 7-2승까지. 물론 원한이가 뒤로 낮아빠지겠지만, 그래서 저는 안전성은 충분하다. TMI 가지고 실험한 거랑 마찬가지예요. 원하지 않는 실험했죠. 실험을. 충분히 안전해. 그리고 TMI 이후에 또 덕지 붙였고 또 그 후에 또 후쿠시마 덕지 붙였고 너무 안전해. 돈만 많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결국 저는 안전하다. 발전소에서 제가 8년 반 근무했어요. 젊은 시절. 이런 얼굴이 아니고 이런 머리가 아니고 아주 팽팽한 시절에 대학 졸업하자마자 고리 가서 8년 반 있었는데 제가 만져봤어요. 원자로 만져보고 해결료 만져보고, 물론 사용 해결료는 직접 못 만지면 신연료는 만져보고 돌아가는 거 보고 너무나 안전해. 야, 이렇게 안전한 기계가 있다니. 물론 사람이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이 실수해도 안전해. TMI 보니까. 그래서 결국은 수용성이 문제다. 저는 이제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수용성 어떻게 확보하느냐? 군중심리라는 이 유명한 책이 있어요. 이 책이 히틀러가 사용한 책이에요. 물론 이건 프랑스에서 나온 책인데 히틀러가 이걸 가지고 했어요. 이렇게 설득하는 방법이 이미지로 상상을 자극해야 된다. 이미지로. 아까 저쪽 탈원전 단체가 뭐라고 그랬어요? 전국을 핵발전소로 뒤엎는 11차 전기본. 기가 막히네. 전국을 핵발전소로 덮는다는 거예요. 사실하고 상관없어요. 내용이 사실이냐 아니냐가 중요하지 않다니까. 군중을 설득하는 건 그냥 떵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확신에 찬 모습을 보여야지. 비실비실하면서 그런 얘기하면 아무도 안 믿잖아요. 그리고 반복해야 돼. 반복. 세뇌. 이렇게 하자 이거죠. 좋은 방향으로, 좋은 이미지 만들어서. 민주주의라는 말도 처음에는, 민주주의 말 쓰기 전에는 좋은 프레임이에요. 민주주의가 뭔지도 몰라요, 국민들이. 근데 민주주의 그러니까 야, 이거 뭐 멋있는 말이다. 그런 멋있는 말을 만들어서 나가야 된다. 괴담선동 처음 얻은 정보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되게 무관심해요. 그래서 선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원자력에 대해서 무관심만 해요. 그죠? 그러나 거기서 이익을 취하는 사람이 있어요. 탈원전 무당들. 걔네들은 박살을 내야 되고 나머지는 뭐 우리가 열심히 하면 되죠. 이게 괴벨스가 말한 거죠. 거짓과 진실의 적절한 배합이 100% 거짓보다 더 효과거든. 승리한 자는 진실을 말했느냐 따위를 추궁하지 않는다. 네, 뭐 누가 제 말에 찬성하는 그런 음악을 키셨네요. 이거 지난번에 발표한 겁니다. 그래서 과학 부정론하고 지난번 후쿠시마하고 서로 비교해 봤어요. 뭐 나중에 읽어보시면 되고. 집단 착각. 이게 최근에 나온 책이죠, 이거? 똑같아요. 앞에서 말한 거랑 그렇게. 그래서 이제 결론을 내면 결국은 나의 행동으로부터 이 원자력의 미래가 온다. 그래서 전문가로서의 역할 필요합니다. 해야죠. 연구하고 발전소 운영하고 등등등등 설계하고 건설하고 뭐 그것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것만 해서는 안 된다. 그거 말고 나가서 싸우는 사람들을 기르자. 본인이 싸워도 되고 본인이 그 싸움에 나가는 것이 조금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면 나가서 싸우는 사람을 도와줘라 그런 얘기예요. 시민단체 사실과학 네트워크 대표님이 여기 와 계신데 원자력 전혀 안 한 사람이에요. 원자력밥 전혀 안 먹었어요. 그런데 자기 시간, 자기 돈을 쓰면서 활동하고 있어요. 저는 원자력으로 우리 집안 이렇게 됐고 저의 지금이 있는 거 아니에요? 원자력 때문에. 근데 그냥 가만히 자리에 앉아서 연구만 할 거예요. 그래서 시민단체 지원하십시오. 또 원자력만 하는 사람들 모여있는 원자력 정책연대도 있습니다. 원자력 정책연대 지원하십시오. 원자력을 위해서 일하면서 아직도 자기 돈 들여서 일해서는 되겠어요? 물론 저는 여유가 있어요. 저는 제 돈 들여서 충분히 다 할 수 있어요.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모든 사람이 저 같지는 않아요. 저처럼 재테크를 잘한 사람은 별로 없어요. 원자력에. 그래서 저 빼고 원자력 활동 정책연대든 또는 사관회시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회원 가입하고 회비 내세요. 돈이 세상을 움직입니다. 돈이 세상을 움직여요. 돈이 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표가 권력이 돼서 다시 돈을 만들어서 또 표를 만들어내고 그게 권력의 선순환이에요. 다음번에 발표할 때는 권력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예. 좋은 발표 감사드립니다. 한 10분 동안 좀 토의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또 이렇게 편안하게 질문해 주시면 같이 또 답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까는 질문을 하세요. 아까 회비 내세요 하시니까 이렇게 갑자기 분위기가 질문을 안 하시는. 예. 예.
여기 앞에. 예, 김재생 쌤 앞에. 앞에 예, 예. 마이크 좀. 예,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른 플로어에서 질문을 안 하길래 제가 하려고 그러는 정말 고생하시고 마지막 결론은 네가 못하면 좀 회비라도 내라. 결론은 그거예요. 예. 과거하고 근데 달라져야죠. 뭔가 예. 움직여야 되겠다. 그런데 왜 원자력계가 이렇게 못 움직일까요?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아까 말씀하신 대로 평생 먹고 살았고 또 양식도 있고 근데 못 움직이는 이유가 뭘까요? 그거는 국가 기업이었기 때문에. 아, 예. 제가 말씀드리려고 먼저 답을 말씀하시네. 저도 공기업 출신인데 우리 구조상 윗사람 말 들어야 되고 윗사람은 결국 가면 정부하고 포도 맞춰야 되고 그렇게 항상 행동하다 보면 얼마 전에 누가 얘기한 것처럼 어항 속에 온도가 올라가는 그러니까 자기를 방어하거나 이런 거에 대한 습관이 별로 없어요. 그런 습관 국가가 다 해줬죠. 네, 습관도 없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 원자력계가 이게 정부랑 같이 가지 않을 수 없는 사업은 맞습니다. 그것도 맞지만 뭔가 보완적으로 그런 거를 고려해야 되지 않나. 그래 스스로 서스테이너블하고 어떤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 원자력이 70년대부터 했으면 50년이 지났어. 그 산업 R&D는 지금 한 70년 70년 됐나요? 60년 됐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서 스스로 돌아가게 해주는 제도를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그 코멘트에서 두 가지 말씀을 드리면 저도 탈원전 문재인 정권 전에는 똑같았어요. 홍보, 수용성 그거 딴 사람 일이지. 나는 내가 맡은 프로젝트 열심히 하고 하면 되지. 그렇게 생각했다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랬더니 탈원전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게 국가에 의해서 통제받는 조직, 원자력연구원, 한수원, 모든 조직 다 그렇잖아요. 그런 조직 안에서는 그렇게 길러진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수용성이 남의 일이 아니다라고 이제 나서야 될 때가 됐다. 두 번째, 저는 의협하고 우리하고 비슷한 상황이다. 물론 이슈가 다르고 하여튼 그쪽하고 우리하고 본질적으로는 여러 가지 차이가 있지만 의협이 우리 원자력 정책연대에 와서 코옥을 하자 그랬어요. 1년 작년 가을인가? 그래서 의협의 활동을 좀 자세히 볼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의협은 국가가 안 하잖아요. 그게 차이점입니다. 거기서 국가가 안 해. 물론 국가 통제받는 큰 병원들도 있지만 대개는 다 자유업이잖아요. 국가 없어도 나는 내가 할 일에서 먹고 산다. 이렇게 그런 정신이 있으니까 지금까지도 신입생들이 등록을 하라고 지금 끌고 있잖아요. 우리는 탈원전 때 그냥 미리 넘어진 사람도 많았어요. 탈원전 때 바람이 불기 전에 알아서 넘어진 사람도 많았잖아요. 국가가 얘기하는데 내가 감히 거기에 대항해? 이런 생각을 했잖아요. 그래서 포인트가 국가로부터의 거버넌스를 어떻게 하면 원자력 산업 전체가 벗어날 것이냐. 그렇게 고민을 좀 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마디만. 근데 또요? 그 답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국가로부터 원전이 완전히
벗어날 수 있냐 아니. 의협처럼. 그래서 아니 그건 안 되지. 그냥 그래서 저는 말한다면 어떤 거 두 가지가 병행될 수 있는 책에 대해서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네, 말씀. 맞아요. 그러니까 레질리언트한 원자력 조직이 원자력계 산업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 국가 도움 없이 사실은 우리 못 가죠. 그러나 국가가 부당한 것을 원할 때는 우리가 그렇게 가면 안 되죠. 월성 1호기 폐쇄했잖아요. 그 부당한 거예요.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나 월성 1호기 폐쇄와 같은 문제가 아닌 다른 문제, 그거는 우리가 따라줘야죠. 과학적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할 때는 따라줘야죠. 예. 좋은 토론인 것 같은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하셨네. 예. 원래 10분까지죠. 네네. 아직 괜찮습니다. 한 5분 정도. 제가 여기 참 오길 잘했고 여기 와서는 조금 이뤄도 되는 것 같아서 일어선 김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속 가능한 원자력이라고 그랬는데 제가 윤석열 정부 들어오고 와서 3년을 봐도 지속 가능할 것 같지 않습니다. 솔직히. 아까 그 공청회 1명 갔다고 그랬는데 2명 갔어요. 여기 계신 사관의 대표님하고. 그런데 하는 것 상황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 불안하다, 그리고 불안한 게 계속 터지고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 지금 이제 전문가 그룹으로 이 어떤 미래를 만약에 기획하고 꾸미는 그런 자리라고 한다면 아까 저 자문위원장님 말씀처럼 사실은 이 일에 개입하는 것은 전문가 그 자신도 중요하지만 그런 전문가 의견을 듣고 실제로 들어가는 정부, 그러니까 산업부, 과기부, 원자력안전위원회, 감사원, 그리고 실제로 사실은 여기 와서 용기를 내고 미래를 꾸며나가야 될 한손을 포함한 각 원자력 설계 건설단, 이런 사람들이 적어도 회사나 그 조직의 대표가 돼서 여기에 참석하고 의견 내고 또 돌아가서 조직에 보고하고 그런 선순환적인 일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지금 몇 번째 참석한지 모르지만 그런 의견이 나왔는데 이번 모임도 그런 상황이 이루어지지 않고, 사실은 이거 있는 것도 제가 열리는지도 모르고 찾아가서 듣고 제가 신청해서 왔어요. 근데 저는 정말로 바뀌려면 실제로는 이 정책센터란 이름으로 그분들이 어떻게 부탁을 하든 강제를 하든 참석해 하고 이게 좀 더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좀 다음부터라도 그렇게 좀 확대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할 말 없습니다. 또 다른 분. 여기? 없어요? 그러면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